안녕하세요. 큰인병원 병원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발목 관절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활발한 스포츠 활동과 여가 활동의 증가로 발목의 손상도 잦고 발목의 다양한 질환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발목 관절 연골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또 병변이 있는 경우 많은 궁금증을 갖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발목 연골 병변 손상 치료의 최신 어떤 치료 경향, 또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수술 안 해도 되는지, 그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발목 연골에 손상이나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발목 주변이 붓기도 하고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운동이나 활동 시에 발목이 걸리는 느낌과 같은 잠김 증상, 그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고요. 또 간혹 가다가는 인대를 다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와 같이 발목 연골 병변이 발견되어서 걱정되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목 연골 손상의 치료에 있어서는 다양한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연골 병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상이 없거나 시기를 두고 경과 관찰을 했을 때 큰 사이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발목 인대 손상과 같은 다른 병변이 동반되어 있을 때, 또 통증이 있을 경우, 또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또 시기를 두어서 경과 관찰을 해서 계속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골 병변의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치료 옵션을 고려하게 되게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연골 병변의 수술 치료에 있어서 무릎과 같은 부위의 연골을 떼서 이식시키는 연골 이식술 같은 수술이 주를 이루었는가 하면, 최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연골 이식술을 시행할 때는 이 내측과 같은 연골의 병변에 이식을 하게 될 경우 연골의 뼈를 절골을 시켜서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수술의 부담도 있고, 또 회복하고 난 이후에도 절골시킨 뼈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호소할 수 있는 단점들도 있어서 이와 같은 연골 이식술보다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 같은 수술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골이 떨어져 나간 이런 연골 손상의 치료는 다음과 같이 큰 카테고리로는 사이즈에 의해서 치료 방향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이즈가 1.5제곱센티미터 이상 이하의 어떤 사이즈의 경우, 그 연골 손상의 깊이가 깊지 않은 경우에는 연골 재생 수술, 그렇지만 이게 연골 손상의 깊이가 5m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무릎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골을 떼서 이식시키거나 아니면 골반이나 이런 데서 뼈를 채취해서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사이즈가 1.5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재생적인 개념, 또 최근에 저희가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 어떤 이식술 같은 그런 다양한 재생치료의 개념으로 좀 더 넘어가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치료 경영의 큰 카테고리가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있어서는 어떤 연골을 단순하게 이식하는 것보다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수술, 또 줄기세포 이식 수술과 같은 수술들이 계속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와 같은 줄기세포 이식 수술에 있어서는 치료의 큰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치료의 적응증이 1.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연골 병변 손상 병변이 사이즈가 큰 경우, 또한 뼈의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또한 또 이전에 연골 손상 치료에 있어서 치료를 했지만 실패한 경우 줄기세포나 다양한 재생 치료를 통해서 재생하는 치료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생 치료들이 연골 이식 수술, 또 골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이식하는 줄기세포 이식수술, 가공된 연골을 이식시키는 분말 이식수술, 이와 같은 다양한 연골 재생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골 재생수술을 함에 있어서는 다리의 어떤 정렬이나 변형이 없어야 되고, 또한 퇴행성 관절염 진행이 많이 진행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치료해야 되고, 또한 발목에 불안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연골 병변 손상을 치료하더라도 불안정에 의해서 재손상이 일어나거나 또 손상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점은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연골 재생 치료를 결정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린 첫 번째 케이스 환자는 19세 남자 환자입니다. 오른쪽에 발목의 불편감, 또 통증을 주소로 내어내었고, 이전에도 발목이 좀 계속 안 좋고 불편한 상태였는데 4주 전에 축구하다가 또 다시 또 증상이 악화되어서 계속 통증이 조절 안 되고 증상이 악화된 이런 환자가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했던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시행한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이런 발목 관절의 내측 부분에 연골이 상하고 또 뼈가 상해 있는 이런 발목, 연골, 뼈 손상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는 발목 관절이 되게 긴장도가 높은 타이트한 상태였는데, 우리가 사실은 발목에 있어서 발을 편안하게 우리가 쓰려면 발목이 이렇게 유연하게 위아래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뒤쪽 종아리나 아킬레스의 긴장도가 되게 높고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 발목이 제껴지는 동작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걸을 때마다 발목이 이렇게 제껴지는 동작이 일어나서 발에 가는 하중과 스트레스가 분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뒤가 타이트하고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가 분산되지 않으니까 발의 어떤 손상과 피로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이와 같은 손상이 생겼을 때 해결 안 되고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골 손상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뒤에 아킬레스의 어떤 긴장도나 이런 종합적인 상태도 평가해서 이것도 함께 개선을 시켜야지만 환자한테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에 있어서는 발이 되게 평발 자체도 되게 심했던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평발을 평가할 때는 이런 엑스레이를 체중 부하를 하는 서서 하는 엑스레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서서 하는 엑스레이에 있어서 고골의 중심각과 또 엄지발가락 중족골의 그 중심각을 끄어서 이 각도 자체가 아래로 향하게 되는 경우를 평발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종아리 뼈와 다리의 뼈의 각도를 해서 선을 그어 보게 되는데요. 이 그어지는 선이 발 뒤꿈치의 뼈의 선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 역시 평발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평발에 있어서 문제는 마찬가지로 걸을 때마다 발에 있어서는 아치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의 역할을 해주는데, 이 아치 자체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발의 스트레스와 손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환자는 수년 전 이상부터 계속 발이 불편해왔고, 평발과 같은 해부학적 어떤 병변에 의해서도 가속화되는 소견이 있어서 이 환자는 단순하게 발목의 연골 손상만 치료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아킬레스의 긴장도도 개선해주고, 또한 이 평발 자체도 교정해야지만 좋은 치료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이와 같은 종합적인 치료를 고려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환자는 크게 절개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의 구멍을 세 군데 뚫어서 아킬레스를 부분적으로 늘려주는 간단한 수술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세 군데 뚫어서 아킬레스를 개선시켰고, 위의 사진과 비교해서 이런 구멍을 뚫어서 아킬레스를 늘려주는 수술을 했을 때 이전보다 발목이 위로 제껴지는, 이렇게 유연하게 달라진 발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아킬레스도 같이 개선되어야지만 이 환자는 증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 환자가 이제 주 어떤 손상 병변인 발목의 연골 상태를 확인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발목 앞쪽으로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하나는 작은 카메라가 들어가고 하나는 기구가 들어가서 이와 같은 발목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탐침자로 이렇게 연골을 한번 찔러 봤는데 연골이 이렇게 푹푹 파여서 들어가는 어떤 연골 손상 병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연골이 떨어진, 연골이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연골을 다 제거하니까 이 연골 하부에도 이 뼈도 손상을 당해서 이렇게 깊게 연골이 파이고 뼈도 파인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안 좋은 조직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요. 발의 앞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절개를 해서 연골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수술을 하고, 이 뼈에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발의 안에 있는 골수가 이제 나와서 또 어떤 연골을 분화하고 재생시키기에 도움되도록 어떤 미세골절술을 같이 해서 연골 재생을 촉진시키는 수술을 같이 했고요. 이 환자는 골반에서 자기 골수를 빼서
자기 골수세포 이식, 자가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같이 했는데, 또한 이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의 종아리축이 바깥으로 빠지는 평발이 굉장히 심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종골의 뒤쪽의 뼈를 내측으로 이전시키는, 따라서 평발을 개선시키는 종골 이전 절골 수술을 같이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발이 안 좋은 상태, 아킬레스가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는 구멍 뚫어서 개선시켰고, 뒤에 종자골의 충돌 상태는 내시경을 통해서 안전하게 구멍만 뚫고 제거를 해왔고, 발목 연골 상태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식시키고 재생시켰고, 또한 평발인 상태는 종골 절골술을 통해서 평발을 개선시키는 이런 다양한 치료를 하였고, 이 환자는 어쨌든 수술하고 5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발의 전반적인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좋아졌던 상태였고요. 이전에 어떤 이런 까만 어떤 연골 손상 병변이 이렇게 하얗게 바뀌면서 점점 재생되는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환자 한 사례만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자면 29세 남자 환자고, 앞서 환자와 비슷하게 발목 안쪽에 어떤 연골 병변이 호소되었던, 또 광범위하게 잠재적인 어떤 손상이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정거비인대, 발목 외측 인대 손상도 같이 동반되어서 되게 전반적으로 발목 불안 정도 있었던 상태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발목 불안 정도 같이 개선을 시켜야지만 이런 연골 손상의 치료도 같이 좋은 결과를 나타날 수 있어서, 이 환자도 수술에 있어서 발목 외측의 인대 수술도 같이 고려했던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는 손상된 인대 병변도 이렇게 튼튼하고 안전하게 다 잘 봉합을 하고 회복을 시켜서 이 환자도 최종적으로는 안전한 형태로 발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이전에 했던 운동도 복귀하고 잘 회복되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발목 연골 병변 손상, 연골 병변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목 연골 손상이 나타났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크고 범위가 크고 또 발의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불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 연골 손상에 있어서는 무조건 치료가 필요하고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물리치료, 약물치료, 또 운동치료를 통해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그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한 경과를 두고 3개월, 6개월, 1년 지켜봤을 때 연골 손상의 병변이 커지거나 사이즈의 증가가 없으면 어느 정도는 지켜보고 관리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발목 연골 병변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큰힘병원에 방문해 주신다면 환자의 상태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치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